자, 문제가 뭐라고요? 지금 보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녀석들이 이제 텍스트들이 색상도 바뀌고 밑줄도 지금 생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텍스트 옆에 마우스로 올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A라는 텍스트가 너비가 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어서 그냥 해볼게요. 38강 했던 거에서 그냥 이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ASML은 이제 짰는데, ASML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이제 코드에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일단 A는 디스플레이가 뭐다? 그쵸? 인라인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이걸 많이 합니다. A한테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는 거죠. 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칠해보면 당연히 텍스트만큼의 너비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차지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섹션이 지금 120픽셀이니까 여기도 120픽셀을 주면 120픽셀이 먹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습니다. 그럼 왜 안 먹을까요? 왜 안 먹죠? A 디스플레이가 뭐다? 인라인이라 했잖아요. 제가 인라인은 뭐가 안 먹는다 했죠? 너비 높이 패딩 마진 안 먹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A한테 여러분들이 너비 아무리 줘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A가 인라인이고 뭐 기타 다른 태그는 뭐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고,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라인인 요소한테 아무리 너비 값이랑 높이 값 줘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안 먹기 때문에. 그러면 A라는 녀석을 디스플레이를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주면 너비는 먹잖아요. 그럼 너비가 먹기 때문에 지금 A 텍스트를 여기 클릭했을 때 여기도 선택이 된다 안 된다?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의 부모가 누구죠? 섹션이죠. 그러면 섹션의 부모가 나중에 고객이 요 너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 너비 좀 바꿔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섹션의 너비를 150픽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150픽셀로 바꿨을 때 또 문제점이 뭐예요? 고객이 여기를 클릭해봤더니 클릭이 된다 안 된다? 클릭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A 텍스트의 너비는 지금 120픽셀로 다시 조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도 150픽셀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또 만약에 180으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또 180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웹 퍼블리싱에서 좋은 코드란 어떤 코드가 좋은 코드라냐면, 어떤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코드가 바뀌었을 때 다른 코드도 자연스럽게 그 디자인이 유지되는 코드가 굉장히 좋은 코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짰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얘가 너비가 바뀌었을 때 얘도 같이 너비를 변경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원하는 건 뭐예요? A라는 텍스트가 부모 너비가 어떻게든 바뀌어든 뭐 줄어들던 늘어나던 그 부모의 너비에 따라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방법이 있죠. 너비를 저는 얘한테 주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인라인을 떼고 뭘 주면 되냐면 블럭 주면 됩니다. 그러면 블럭은 뭐예요? 블럭은 너비가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180픽셀을 했을 때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A 텍스트가 너비가 최대한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다? 만약에 부모의 너비가 150픽셀로 바뀌어도 A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굉장히 좋은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럭과 인라인 블럭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식의 코드를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쨌든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 녀석들의 색상이 바뀌어야겠죠? 그건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들 뭐 배웠죠? 호버 배웠죠? 그죠? 호버라고 주시고 어떻게? 컬러를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컬러를 레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 주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언더라인 주게 되면 얘가 마우스로 올렸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요렇게만 코드를 짰어도 잘하신 건데 호버의 경우에는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상호작용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호버 같은 경우는 A한테 주지 않고 다른 녀석한테 줬을 때 얘까지 작동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호버를 최대한 좌측으로 당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대한 좌측으로 당겼을 때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저는 마우스 올렸을 때 잘 되죠? 왜요? 섹션의 공간이 어디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금하면 이런 경우에는 보더 칠해봐도 됩니다. 솔리드 레드라 해볼게요. 그래서 섹션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요만큼이기 때문에 얘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호버를 제가 좌측에다 당기라 했다 해가지고 내부한테 당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내부는 공간이 뭐예요? 전체를 감싸는 박스잖아요. 내부는. 그렇게 되면 얘한테 보더 줘버리면 얘가 이만큼이잖아요. 그럼 얘한테 마우스 올리면 전체에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와 호버 같은 경우는 A한테 줘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는 게 나중에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좌측으로 당기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A한테 어떤 특정 요소가 들어가 있다거나 특정 ASML이 막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섹션을 클릭한 것만으로요. 그러니까 섹션을 마우스 올린 것만 해도 이 A가 다 이렇게 바뀌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좌측으로 당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최대한 좌측으로 당기는 게 좋다. 근데 당연히 내부까지 당기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거면 잘하신 거다. 그래서 요 개념이 중요해요. 요거는 의외로 많이 사용합니다. A한테 블럭을 줘가지고 그 부모의 너비만큼 차지하게끔 만들어주는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